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리프팅 성형, 요즘에는 20, 30대 고객님들도 리프팅 성형을 많이 문의하시는 만큼 이제 중장년층 이상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연령별로 선호하시는 리프팅 수술은 다 다르거든요. 20, 30대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고, 중년층부터는 사실 이제 절개 리프팅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결론은 리프팅의 저변이 정말 확대됐다는 거, 확대가 된 만큼 재수술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수술 시리즈 3탄으로 리프팅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많이 하시는 실리프팅이랑 그리고 절개 리프팅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실리프팅입니다. 리프팅은 요즘 사실 이제 거의 녹는 실로 대세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왜냐하면 녹지 않은 실로 실리프팅을 했을 때 생기는 합병증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지 않은 실이 안쪽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면 생각보다 이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하실 때 꼭 녹는 실을 선택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녹는 실 같은 경우에도 뭐 금방 녹는 것이 아니라 12주 정도까지는 장력이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그 부작용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리프팅 재수술이라고 하면 부작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다시 리프팅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리프팅 부작용이 없진 않겠죠.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딤플, 환부 부위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패이는 그런 걸 딤플이라고 하는데, 딤플, 그리고 얼굴형의 변화, 그리고 이물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딤플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이제 이거는 사실 두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에 유착이 생겨서 오히려 더 달라붙어서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딤플이 생겼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저는 되도록 빨리 푸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사실 3일차 같을 때 이렇게 두둑하면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딤플이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딤플이 생겼을 경우에는 너무 오래 두지 마셔라. 오래 두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리프팅은 굉장히 잘 돼서 여기는 완전 V라인인데 여기가 옥각형으로 광대가 너무 커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 실이 풀어지면 모양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유착이 좀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얼굴형이 약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술해주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절개 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안면 거상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안면 거상을 포인트로 나눈 미니 거상까지 절개 거상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첫 번째 절개 거상 재수술의 가장 많은 이유는 효과가 떨어져서, 혹은 얼마 전에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재수술을 꿈꾸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거상을 다시 하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존의 흉터를 제거하면서 늘어져 있는 근막을 최대한 박리를 많이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당겨주는 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의 정답이 되겠고요. 안면 거상 자체가 사실 노화를 되돌려주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노화를 예방을 해주시기는 못하기 때문에, 신의 안면 거상을 하시고 다시 이른에 재수술을 하시는 정말 자기관리 끝판왕의 어머님을 뵌 적이 있는데, 보통 20년 정도가 지나면 겉에 있는 피부 자체가 다시 늘어지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니 리프팅이나 윤곽 후의 처짐을 이제 개선하고자 해서 작은 절개로 리프팅을 하시는데 흉터만 남고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근막을 당겨주는 재수술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 흉터로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안면 거상은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흉터는 당연히 생기는데, 이 흉터가 아주 크고 넓고 붉고 눈에 띄느냐, 요렇게 되는 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안면 거상을 했을 때 흉터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피부만 당기면 안 돼요. 안쪽에 있는 힘이 잘 걸리는 근막층을 당겨준 다음에 피부는 그냥 당겨 올라온 만큼 자연스럽게 잘라줘서 봉합을 해야 피부가 상처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넓어지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섬세한 봉합, 그리고 섬세한 절개가 필요하겠죠. 사실 저도 이제 한 재봉틀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상 수술을 한 날이면 저도 이제 40이 넘었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한 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말 리프팅이 잘 된 얼굴을 뵙고 나면 좀 뿌듯하고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칼기 변형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하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칼기가 뭐냐면 귀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올라가 있지 않고
이렇게 딸려 내려간 걸 칼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칼귀 있으면 이 돈복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칼귀를 되게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원래 자연적으로 이렇게 귀가 생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귀는 원래 엄청 복귀였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칼귀가 됐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적인 이유인데 근막을 제대로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끼 이렇게 붙여놓으면 결국에는 중력을 따라서 귀가 이렇게 끌려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칼귀가 생겼는데 나는 수술 결과도 마음에 안 들고 칼귀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사실 거상 재수술을 하시는 게 답이고요. 아, 난 수술 결과는 그냥저냥 마음에 드는데 귀가 너무 불만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귀 수술만 하실 수도 있어요. 칼귀 교정이라고 하는 절개가 조금 들어가지만 귀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귀도 모양에 따라서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칼귀가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성형외과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전에 한 수술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 절개거상의 재수술은 아니지만 옛날에 많이 했던 엘라스틱 꿈, 그리고 한때 이제 유행했던 고어텍스 판처럼 생긴 걸 여기에 넣는 판리프트 같은 시술을 하신 경우 얘네들이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리고 효과도 떨어져서 제거하면서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다한 필러나 이물질, 그리고 뭐 지방 이식을 해서 처져 있다, 혹은 옛날에 이물질 제거를 해서 어딘가가 울퉁불퉁해졌다, 이런 걸 주소로 리프팅이랑 같이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엘라스틱 꿈이나 판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뭐 유가종이나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이물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절개거상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과도한 볼륨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물질이나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볼륨이 줄어든 만큼 겉에 처지는 피부나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절개 리프팅이 필수입니다. 사실 이물질 제거나 뭐 과도한 지방 흡입 같은 걸로 변형이 왔을 때는 옛날로 100%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리프팅과 안면거상의 대표적인 이제 재수술 원인이랑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누구는 만족스럽고 누구는 별로고 누구는 얼굴이 변형이 왔더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그런 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얼굴에 딱 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얼굴이 커 보이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굴형, 그리고 내 피부의 성질, 그리고 두께, 근막의 처짐 정도, 그리고 근육의 사용 빈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수술을 받으려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거상이나 실리프팅의 경험이 많은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리프팅 재수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쌍꺼풀 수술에 비하면 절개거상은 정말 큰 수술이 맞거든요. 초반에 감각 이상이나 찌릿한 느낌이나 그런 증상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걱정을 하시거나 재수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회복 기간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술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수술을 해주신 병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분명히 수술하신 선생님도 뭐 귀찮아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질문에 공감을 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